안녕하십니까, 김영희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경제 회복세가 지지부진하고 주가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죠.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에서 우리나라 주가와 미국 주가 추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면 2011년 초에 2030까지 정도 올랐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요. 그 이후 3년 넘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가는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가가 S&P 500 지수가 지난 한 해 동안 30%나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10% 상승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주식시장은 실물 경제의 거울이라고 그러는데요. 과연 미국 실물 경제가 어떤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대응했죠. 미국 정부가 지출을 가감히 늘렸고요. 특히 통화정책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우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해가지고 금리를 많이 내렸죠. 미국 정책금리 연방기금금리를 5.25%에서 거의 0%까지 인하했습니다. 이도 모자라 미국은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풀었죠. QE라고 그러는데요. 세 차례에 걸쳐 양적 완화를 단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무려 미국의 본원 통화가 3조 달러 이상 늘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양적 완화를 축소했습니다만은 가감한 이런 통화 정책이 그동안 미국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했던 것입니다. 우선 미국 실물 경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2분기 이후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융위기를 겪었는데요. 그 이후 올해 3분기까지 미국 GDP가 약 8% 증가했습니다. GDP가 증가한 이유를 보니까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요. 미국 GDP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9% 정도 증가했습니다. 물론 6년 동안 GDP, 국내 총생산이 8% 증가한 걸 보면은 그렇게 빠른 경기 회복은 아니더라도 경기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기의 회복에 따라도 고용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일자리가 비농업 부분에서 약 871만 개 감소했죠. 그러나 2010년 이후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일자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지난 10월까지 미국의 일자리가 발표됐습니다만 1,000만 개 이상 증가했습니다. 잃어버린 일자리를 다 찾고 약 130만 개 정도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내용을 보니까요. 제조업에서는 잃어버린 일자리의 30% 정도만 찾았습니다만 서비스업에서 대부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미국 실업률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때 10%가 넘었죠. 그러나 지난달에 5.8%까지 떨어졌습니다. 2008년 7월 5.8%였는데요. 그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이런 거 미국 데이터를 보면서 참 미국 경제는 탄력적이다. 경제가 나쁠 때 고용도 이렇게 가감히 축소되었지만 또 경기가 회복되니까 고용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어떻든 미국 경제가 GDP가 증가하고 고용도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현재 금리 인상을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경제에도 디플레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림에 빨간색의 미국 잠재 GDP가 나와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흔히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실제 GDP가 잠재 GDP 7%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실제 GDP가 잠재 GDP에 비해서 4% 정도 아래에 있습니다. 이만큼 미국 경제에 디플레 압력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디플레 압력이 해소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생산 능력이 축소되거나 수요가 늘어서 실제 GDP가 잠재 GDP에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GDP 구성 요소 보면은 수요가 늘려면은 정부 지출이 늘든지 소비, 투자, 수출이 늘어야 됩니다. 그러나 수출은 상당히 세계 경제 안 좋기 때문에 늘기 힘들고요. 미국 경제 내부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가계와 기업이 돈을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소비하고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민간 부채가 GDP의 금융위기 직전에 거의 3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부실해진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기업이 투자를 줄이다 보니까 경제가 극기화 위축되면서 금융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위기가 오니까 우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됐죠. 그러나 정부 부채가 현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가 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부실해졌지만 미국 정부도 상당히 부실해진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정부가 이제 돈을 써가지고 경기를 추가적으로 부양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 안 좋으니까 결국 미국의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가계가 소비를 늘려야 될 텐데요. 특히 미국 GDP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계속 늘 것인가, 여기에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죠. 근데 중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소비자들이 과거처럼 계속 소비를 늘려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왼쪽 그림에 미국 소비자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파티를 끝내고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고민할까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미국에서 IT 혁신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이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이걸 미국 사람들이 신경제라고 그랬는데요. 이런 신경제를 믿고 미국 가계들이 금융회사에서 돈을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너무 많이 썼죠. 오른쪽 그래프에 가계부채가 가처분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나오고 있는데요. 2007년 상반기에는 130%까지 접근했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많이 소비를 했는데, 그러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 패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최근에 가계부채에서 가처분 소득 비중,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가계가 자기가 번 돈 또 빌려서 소비를 했는데 이제는 번 돈의 일부를 갚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가계 부채 자체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계 GDP 중에서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8%인데요. 가계가 과거처럼 이렇게 소비를 안 하니까 미국 경제가 과거처럼 3, 4% 성장하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요. 잘해야 2% 안팎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미국 고용이 많이 개선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근데 고용률을 보면은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고용률이라는 게 15세 이상 인구가 일하는 비율인데요. 금융위기 직전에 66%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63%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이 많이 그 일자리 찾는 것을 포기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볼 때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과거처럼 늘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죠. 미국 경제가 물론 과거 평균보다 확장 국면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1854년에서 2009년까지 평균 확장 국면, 즉 경기 저점에서 정점까지 평균 39개월이었고요. 그 다음에 1945년에서 2009년까지는 약 58개월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2009년 6월 이후로 계속 확장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까지 확장 국면이 60% 정도 됩니다. 60개월 정도 됩니다. 과거 평균보다 길어지고 있죠. 이렇게 확장 국면이 길어진 이유는 일부 전문가들이 세일가스 영향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일가스가 에너지 비용을 낮춰가지고 미국 총 공급국을 우측으로 이동시켰고 또 에너지 가격이 낮추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데 소비 지출을 그만큼 늘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과거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이 60개월 이상 지속될 확률은 15% 이하입니다. 갈수록 미국의 경기 정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경기가 둔화될 조짐을 일부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를 전망할 때 장단기 금리차가 보는데요. 미국 교수들이 쓴 일부 논문을 보면은 장단기 금리차 하나만 가지고도 미국 경제를 복잡한 거시경제 모델보다 잘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앞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참 많이 올랐었습니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경기하고 같이 가죠. 흔히들 주식시장을 산책 나온 주인과 개에 비유하는데요. 개가 주가하고 주인이 경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개 데리고 산책하다 보면 개가 보통 앞질러 가죠. 그러나 개가 주인한테 너무 거리가 멀어져 앞질러 가다가 뒤를 돌아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다시 접근해가고 때때로는 주인 뒤로 가는데요. 장기적으로 미국 주가는 미국의 산업 생산하고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산업 생산하고 주가하고 거리를 비교해 볼 때 주가가 너무 앞질러 갑니다. 최근에 미국 주가 산업 생산에 비해서 20% 정도 앞질러 가는데요. 이런 경우는 1990년, 99년, 2000년 초반에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때 미국에서 소위 IT 거품이 발생했었죠. 문제는 이런 거품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인데요. 그림의 빨간 선이 미국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는 경우입니다. 지금 굉장한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있죠. 사실 주식시장에서 모든 사람이 주가가 오르길 기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비이성적인 상황은 사람들이 인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미국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경기에 앞서가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조금 더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거품은 붕괴되기 마련이죠. 거품이라는 게 빈 물방울 아닙니까? 아마도 이런 주가 거품 상태가 미국이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만은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하면은 본격적으로 조정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미국 투자에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주식시장하고 경제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미국 다우와 S&P 500 주요 주가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경기 회복이 있죠. 전미경제연구소 MBER라고 하죠. 여기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2009년 6월을 저점으로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 회복에 따라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민간 부분, 특히 가계가 부채를 줄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에 디플레 압력이 존재하고요. 이 때문에 미국이 당분간 통화 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를 바탕으로 주가가 오르는데요. 그런데 미국 주가는 이미 거품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당분간 거품이 지속될 수 있지만은 거품이라는 것은 언젠가 꺼지기 마련이죠.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보다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